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이 됐고요. 유럽 증시는 10%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면서 2000선이 붕괴됐는데요. 코로나가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죠. 50일이 넘었습니다. 50일이면은 긴 기간입니다. 경제 각 분야에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만한 기간입니다. 경기 침체, 특히 내수 침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경제와 주가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시장이 공황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가 동향입니다. 올해 초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월 20일경부터 급락을 해요. 정확히 코로나 터지면서 급락을 한 겁니다. 반등을 상당폭 했어요. 2월 20일부터 본격 폭락을 합니다. 2월 17일 코스피가 2240이었는데 3월 11일 목요일 종가가 1834예요. 23일 만에 4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20% 폭락을 한 거예요. 투자자들 심리가 정말 공황 상태일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코로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이런 예상을 주가가 선반영해서 무섭게 폭락을 한 겁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변동률이에요. 1월 20일 코로나가 터졌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월 20일부터 주가가 정말 무섭게 폭락을 했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2월 10일 변동률이 0.01 상승이죠. 2월 17일도 0.01, 2월 24일도 0.01이고 3월 2일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는 금융위기 이후 취약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변동률이 0.01 플러스입니다. 완전 딴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주식하고 집값은 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서울 집값도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위기 이후 지금 취약 상황이라고 하니까 금융위기 때 서울 집값이 어떤 변동을 보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클릭해서요. 아파트하고 서울 지역을 입력을 하고 검색 기간을 2008년 1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2008년 8월에 실거래가 지수가 83.4였어요.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이때부터 금융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2008년 12월에 69.5예요. 4달간 17% 폭락했으니까 이 주가도 아니고 서울 전체 주택이 17% 폭락, 어마어마한 폭락입니다. 경제적인 충격이 오면 집값도 순식간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금융위기라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주장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이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니까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집값이 폭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곧바로 회복을 합니다. 2009년 9월에 85.6이에요. 이전 고점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했어요. 금융위기 발생하니까 집값하고 주가가 같이 폭락했어요. 또 동시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주가는 폭락하는데 금융위기 버금가게 폭락을 하는데 집값은 전혀 하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집값이 하락을 안 하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더 심화돼도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을 안 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실물 경제 침체가 극심한데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예상을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매일 주식을 1조 원씩 투매를 해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될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이제 분위기면은 주택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매도가 나오면 집값이 하락을 할 텐데 지금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 매수 쪽을 보면은 작년에 30대가 서울에서 3억 이상 주택을 약 3만 채 정도 샀어요. 올해도 코로나 연초부터 영향이 지금 극심해지니까 매수가 좀 줄겠지만 이 30대 실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40대 이상 실수요도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매년 2만 5천에서 3만 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하고 신규 공급 둘만 보면 뭐 거의 균형이거나 수요 쪽이 뭐 약간 우세하거나 이럴 겁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 주택 매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도가 나오면은 서울 집값이 하락할 거고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되면은 폭락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 여건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오려면은 두 가지 여건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금리죠. 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잖아요. 이게 주택 보유 비용이 거의 없는 상태죠. 또 중요한 여건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특혜를 주니까 주택을 보유자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이 이 진단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교수님 사이트에 가셔서 그거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다음 카페에서도 어느 회원이 이 교수님 글을 올렸어요. 저희 이제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다음 카페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집값 하락을 바라는 데서 한 발 더 나가서 행동까지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입니다. 여기 2월 16일자에 주택 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라는 글을 어느 회원이 올리셨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이제 명예교수님이시죠. 쓰신 글입니다. 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효과도 평가를 하고 또 대안도 제시까지 했어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약 내용이 이제 앞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요약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핵심적 이유가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위험성을 간과한 데 있었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천문학적 규모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수십 또 수백 채 주택을 사재기 해놓고 있어도 거의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정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죠. 주택 투기에 따르는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부담과 세금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부담은 세발의 피 수준입니다. 금리 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금 부담은 앞에서 설명했듯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지금 뭐 세발의 피고 또 다른 비용인 세금 비용도 0 수준이에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상 최저 금리에다가 세금 혜택 주면서 투기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말도 안 되는 이 핵폭탄급 투기 조장책,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건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쳐넣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출범 초기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더 늘려주는 역주행을 해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집값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덩어리와도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을 위한 유일한 길이 이 세금 특혜 폐지하는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특혜 폐지하면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 집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글이 이제 2월 16일 날 올리셨는데 읽어본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PD수첩에서 3차례나 방영을 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다음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세금 특혜 폐지, 다른 또 제도들을 바꿔서 서울 집값이 하락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